종결 표현할 때 우리 종결 어미는 누구한테 있다고요? 용언, 서술어에 들어가는 용언. 자, 용언의 구조 그려봅시다. 용언은 누구와 누구로 나뉘어? 간과 미. 자, 어미는 조금 더 나눠줘야 되지. 누구와 누구? 선어말. 오케이, 선어말 어미. 기억 안 나? 자, 선어말 어미, 어말 어미. 자, 어말 어미는 또 세 개로 나뉘어요. 누구? 종결 어미와 연결 어미와 그리고 전성 어미. 자, 요 정도만 할게. 전성 어미 또 나뉘고 연결 어미 또 나뉘긴 하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 앞에서도 많이 복습을 했으니까. 이 구조 내가 계속 반복한 이유가 이 문법 요소 파트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우지 않았어요. 앞에서 문장의 짜임 같은 경우는 3학년 과정이 있거든. 여긴 처음 나온 파트야. 이 문법 요소만 배우는 파트는. 그러면 문법 요소라고 하는 이 제목을 보고 우리가 한번 꺼내 볼 건데, 문법 요소는 문법적인 요소로 우리가 보겠다라는 거지. 이거 앞에서 누구랑 연결할 수 있을까? 앞에서 문법적인 요소 있는 애들마다 우리 하나의 의미를 인정하겠다. 무슨 개념이었어? 뜻이 있는 최소 단위. 그치, 형태소예요. 자, 이 형태소도 하나의 형태를 가진 요소로 보겠다는 거잖아. 그 형태는 의미 단위의 문법을 나타내줘도 우리는 형태소로 보겠다라는 거야. 그런 형태소 무슨 형태소라고 했지? 문법 형태소 또는 형식 형태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문법 요소 파트는 결국 누가 와서 연결이 돼? 형식 형태소에 아주 대환장 파티가 일어날 거야. 그럼 실질 형태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질 형태소는 여기 부정 표현에서 잠깐 나와. 부정 표현의 부사 같은 경우 안, 못 얘네들은 다 실질 형태소거든. 그 외에는 다 우리 형식 형태소가 와서 여기서 지금 파티를 이루어. 형태소들의 만남이 다 일어나. 형태소를 내가 앞에서 왜 강조했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선어말 어미는 누구랑 연결되냐? 이것도 그럼 하나의 형태소 맞니? 어미니까 누구랑 연결되면 높임 표현과 시간 표현이 얘랑 연결해. 연결해놔 빨리. 그럼 종결 표현은 당연히 종결 어미에서 연결되겠지? 인용 표현은 아까 절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었어. 뭐 연결 어미 그거는 조사라고 하는 인용격 조사였으니까 조사가 여기서 쓰일 거고, 조사도 형식 형태소죠. 피동과 사동은 그럼 누구랑 연결되냐면은 얘는 형태소 중에서 우리 접사라는 개념 알아? 얘기했었지. 어근과 접사. 기억나니? 이 접사가 다 피동 접사, 사동 접사예요. 형식 형태소잖아. 이 접사도 형식 형태소잖아. 조사도 형식 형태소고. 다 형식 형태소가 여기서 쓰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초적으로 여러분들이 문법 체계를 잡고 있으면 다 보이지. 앞에 그러니까 부단히 복습하셔야 돼요. 복습 안 되면은 모르는 거 갖고 와. 내가 만들어 줄게. 연습시켜 줄게 같이. 알았지? 모르는 거 있으면은 뭘 모르는지도 모르겠으면 그냥 와서 나한테 구슬 테스트 한 번만 바꿔봐. 알았죠? 그놈의 구슬 테스트 국어에도 쓸 거야 이제. 완전 힘들어지겠네. 진짜일 거예요? 할 생각이야. 자, 종결 어미를 통해서 우리는 문장 종결 표현 할 수 있대요. 당연한 얘기잖아. 거봐, 앞에서 체계 잡은 사람들은 이미 끝난단 말이야. 이거에 대한 개념을 형성할 것도 없이. 그러면서 청자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방식인데, 우리 중요한 건 이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를 나는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평서문과 의문문과 감탄문을 같이 적어주시고요. 명령문과 청유문을 같이 적어주세요. 이렇게 2개를 구분한 이유는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 같은 경우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돼 라고 우리가 앞에서 한번 품사할 때 배웠어요. 기억나나? 평서, 의문, 감탄이 가능한 품사는 형용사예요. 얘는 가능해. 근데 명령, 청유는 안 돼. 자, 하나 해봐. 형용사 우리 말따. 말따를 명령해봐. 너 말 가라. 좀 이상하지 느낌이. 자, 우리 말자. 이상하지? 자, 근데 동사는 가능해요. 동사는 모두 돼. 이것도 되고요. 이것도 돼요. 먹다를 가지고 해봐. 다 돼.
먹었니? 먹어라. 자, 우리 이제 먹자. 다 가능하죠? 자, 그러니까 요 종결 표현 같은 경우는 이런 형용사와 동사의 쓰임으로도 연결이 되니까 꼭 연결시켜줘야 돼요. 평소 의문, 명령, 청유, 감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어. 우리 국어 공부는 항상 고차원적으로 연결시켜줄 수 있어야 돼요. 또 여기서 어미의 종류도 연결해주잖아, 오른쪽에. 근데 우리 이거를 알고 있을 거고. 그치? 자, 평서문 같은 경우는 화자가 특별한 요구 없이 단순하게 진술하는 건데 옆에다가 기본형이라고 적어주세요. 품사일 때 항상 기본형으로 뭐뭐한 다 끝나는 경우. 근데 뭐뭐 했습니다, 뭐뭐한 다, 요거는 높임 표현이겠죠? 얘는 높임 표현이에요. 높임 표현 파트에서도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의문문 같은 경우는 우리 뒤에 질문 얘기하는 거잖아.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중요한 거, 요 세 가지가 중요해요. 세 가지 개념어에다가 다 체크해 주시면서 요 개념어 정리 한번 해봅시다. 설명 의문문은 무슨 단어냐면 설명이 필요한 의문문이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설명을 요구한다, 설명이 필요한 의문문이에요. 자, 뭐가 설명이 필요한 거냐면은, 진호 저녁 뭐 먹었어? 안 먹었는데. 안 먹었어? 점심 뭐 먹었어? 아침 뭐 먹었어? 죽이요. 죽 먹었어요 라고 나한테 설명해 주지. 이렇게 내가 뭔가 요구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필요할 때 우리는 설명 의문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판정 의문문은 현빈이 오늘 저녁 먹었니? 아니요.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지. yes or no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판정 의문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의문은 차이가 있어. 대답의 차이가 있어. 그래서 판정해줘야 돼. yes or no로. 그래서 얘네들 구분하는 거는 이렇게 쉬워요. 근데 얘가 어디로 연결되면은 대명사랑 연결돼요. 대명사 중에서 미지칭 대명사, 부정칭 대명사. 미지칭 모르는 대상이에요. 모르는 대상이니까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까? 의문형으로 나타나면 설명을 해줘야 되고. 부정칭이에요. 정하지 않았어요. 이때 부정은 의미가 아니에요. 정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판정을 해줘야 되는 이런 대명사로도 연결이 돼요. 얘기를 한번 해보자. 자, 누구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 거기 누구세요? 질문을 했어. 이 누구는 대명사거든요. 그러면 이 대명사는 무슨 칭 대명사라는 얘기야? 답을 해줄 수 있겠니? 누구세요? 나야 라고 대답을 하고 있지. 설명해주고 있지. 혹은 뭐 원석이에요 라고 설명해주고 있지. 그때는 얘가 대명사, 미지칭 대명사예요. 근데 거기 누구든 와라. 이때는 거기 누구든 와. 네 라고 대답을 하겠지. 이때 누구는 그러면 대명사예요. 어떤 대명사? 부정칭 대명사가 돼요.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돼.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요 부정칭 같은 경우가 이 누구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anyone, anyone, anywhere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 누구는 who의 느낌이 있고 what의 느낌이 있고 영어로 하면 좀 분명해지. 그치? 설마 who, what, any 구분 못하는 사람 없지 여기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자, 그리고 아무라는 단어는 누구한테만 결합할 수 있어요? 예, 부정칭한테만 결합할 수 있어요. 아무라는 의미가 any라는 의미가 있어서 얘랑은 결합할 수 없어요. 설명 의문문하고는 결합할 수 없어요. 자, 여기 나오는 의문사라는 단어도 어떤 상태를 지시하는 말로서 물음말이라고 하는데 물음말 의문사가 들어간다. 결국 이 대답, 실제적인 우리한테 설명을 하는 얘기를 물음말이라고 얘기해요. 설명 의문은 그래서 물음말이 필요하다. 판정 의문은 물음말은 필요하지 않다. 자, 그래서 이 두 개는 꼭 세트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세트와 함께 대명사 세트까지도 알고 있어야 돼요. 연결을 해줘야 돼요. 지금 물음말이 의문사예요? 물음말은 의문사라고 얘기를 해요. 제 의문사 어디 있어요? 응? 네, 너는 무슨 책을 읽고 있니? 저기 의문사 어디 있어요? 의문문으로 의문사가 너 여기서 요때 무슨이라고 하는 게 무슨 책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데 요 무슨이 의문사예요.
자, 요 미지칭 대명사를 얘기해요. 물어보는 거. 근데 판정의문 오늘 지각 안 했어? 딱히 뭐 물어보는 거 없지. 그냥 했어 안 했어만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무슨 이라고 하는 이런 what, who 이런 느낌이 의문사잖아. 영어에서. 그거예요. 자, 수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거 알아. 우리 옆에다가 설의법이라고 줬다. 문학에서 설의법. 물음의 형식이지만 강조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 수사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은 수식하는 말이에요. 말을 수식한다라는 의미의 수사라고 하거든. 뭐 범죄 수사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수식하는 말을 수식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수사법이라고 나올 때는 결국 문장을 또는 말을 잘 꾸며줄 때 그런 방법을 우리는 수사법이라고 얘기를 해. 그 정도 차이. 오늘 진호 엄청 집중하네. 좋은데? 자, 빨리 따라오지 못하겠니? 이렇게 물어본다고 대답할 거야? 강조하는 거 있지? 집중하지 못하겠어! 네. 하면 말 될 것 같잖아.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수사 의문문이라고 얘기를 해. 알겠지? 자, 그러니까 세 가지 의문문도 중요해요. 정리해 주시고. 넘어가서 명령문은, 우리 명령문 같은 경우는 직접 명령, 간접 명령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개의 상황만 정리해 줘야 돼. 직접 명령 같은 경우는 청자, 대화 상황이야. 항상 대화 상황에서 우리가 직접 명령할 수 있어. 내 앞에 있으니까 직접 명령하는 거예요. 간접 명령은 담화 현장이 없는 명령한 거예요. 주로 문어 담화, 얘는 문장으로. 대화로, 문장으로. 자, 무슨 상황이냐면 여러분들이 풀밭에다가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할래? 들어가지 마시오 라고 할래? 마시오가 낫지. 왜? 이거는 문장으로 우리한테 줘야 되니까.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할 때는 누군가 앞에 있어야지 우리가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게 직접 명령, 간접 명령의 개념이에요.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돼. 들어가지 마시오 라고 우리한테 얘기할 때. 근데 들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안 돼요. 이거는 대화체예요. 그러지 마세요. 대화체에서 우리가 하는 거야. 나중에 상대 높임할 때 나와. 말아? 이거는 대화체예요. 말아요. 대화체야. 그럼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는 간접 명령문이겠네. 됩니다. 안 됩니다. 마시오도 그러면 마시오. 그래서 요랑 오 차이가 막 되게 커. 이거는 문장 종결음이고 얘는 대화체 종결음이고. 옛날에 막 조선시에서 막 다시 마시오. 그거는 하오체예요. 거로. 그렇게 하오. 중국어네요. 하오. 억양이 그래서 그래. 근데 요거는 어디서 배울 거냐면 뒤에 가면 높임 표현에서 상대 높임법 요 말이야. 요 말. 요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좀 짜증나지? 근데 오늘 아마 오늘 저기까지 나갈 게 목적이었는데 일단 못 나갈 것 같으니까 일단 해보자. 자, 청유문 들어갈게요. 청유문은 누가 안 돼? 동사, 형용사 중에서 여기 하나 잘못 나왔어. 이거 오타 수정해 주세요. 청유문은 동사는 다 돼. 명령문도 돼. 자, 그럼 청유와 명령의 차이는 무슨 차이일까? 청유는 약간 요청. 그치, 요청해서 함께 하도록 요청하는 거야. 나랑 함께 하자. 자, 우리 공부하자 하면서 내가 공부 안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공부해라 라고 하고 안 해도 되지? 네. 어머니들이 여러분들한테 공부해라 라고 하니 공부하자 라고 하니 해라 라고 하지 명령하지 어머니는 안 하실 거니까. 그런 느낌 얘들아. 자, 청유문은 요 제약이 있다라고 해서 동사와 형용사는 다 안 돼. 그 정도만 잡아주세요. 감탄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자신의 감탄 느낌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탄문은 느낌이다 정도까지만 정리해 주고 넘어갈게요. 여기가 중요해요. 문장의 종결 방식에 따라서 우리는 이 느낌, 생각이 다양해지는데 의도가 다를 수도 있어. 말하는 방식과 의도가 다를 수도 있는 경우. 그러면 의도는 뭔가 행동을 요구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 의도에 맞춰서 뭐라고 해야 될까? 명령해야 되는 게 맞거든? 그럼 이럴 때는 직접 전달이라고 해서 직접 발화라고 얘기를 해요. 이럴 때는.
직접 발화. 발화라는 거는 말하다라는 거예요. 발화라는 단어는 말하다. 직접적으로 말한 거야. 야, 저기 좀 닫어. 문 좀 열어. 열어. 이거요? 그거 봐. 내가 이렇게 명령하니까 해야 되잖아. 이게 직접 발화야. 근데 청유나 의문 같은 경우는 자, 저기 문 좀 열자. 하자라고 해서 내가 같이 해줘야 되지. 근데 내가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의도가 더 세지. 또 and. 자, 우리 좀 뭐 환기 좀 시킬까? 물어봤지. 환기 좀 시킬까의 숨은 의미는 뭐니? 자, 문 좀 열어라. 그치? 그렇게 의도랑 뭔가 이 종결형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간접발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간접적으로 말하기. 이 차이만 알고 있으면 돼. 내가 직접적으로 명령할 때는 명령형 써야 되거든? 근데 다른 형식으로 많이 쓴다는 거야. 우리는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은 직접적으로 말하는 걸 좀 꺼려 했잖아. 돌려서 얘기하는 걸 좀 미덕이라고 얘기를 했거든. 뭐 예를 들어서 좀 습하지 않니? 이렇게 하면은 알아서 뭐 에어컨도 켜고 알아서 창문도 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걸 간접발화라고 해서 이거는 우리 문화, 우리 화법 문화에 많이 적용이 되는데 생각보다 문제 나오면은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이 개념이 없으면은. 종결 방식과 이 의도를 맞춰줘야 되는데 그냥 우리 종결 방식만 보고 에이, 선생님 이거 다 명령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우리는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항상 개념에 맞춰서 해야 돼. 이런 문제는 지금 의도와 종결 방식이 다르다라는 개념을 하나 잡아주셔야 되고 그렇게 말했을 때 우리는 직접적으로 말하기, 간접적으로 말하기에 이 차이가 있구나라는 개념 정도를 형성해놔야 이게 문제가 안 헷갈려요. 알겠죠? 다행히 높임 표현을 다 들어가진 못해도 우리가 정리만 할 수 있겠다. 자, 여기도 동그라미 칩시다. 제목에다가 상대 높임 동그라미 쳐주세요. 주체 높임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객체 높임. 몇 가지 높임법이 있어요? 세 가지 높임법이 있어요. 옆에다 써놔. 높임 표현. 상대 높임,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주체, 객체. 자, 옆에다가 또 써줄게요. 상대 높임은 어느 상황이냐면은 대화 상황이에요. 대화 상황에 있는 상대를 높여주는 거예요. 주체 높임, 객체 높임은 문장에서예요. 무슨 개념이냐? 옆에 여기 예문을 하나 보자. 할머니, 아버지께서 어머니께 선물을 드리셨어요. 자, 사람 많이 나왔네요. 그러면 얘네들이 무슨 높임인지 한번 찾아보는 거야. 할머니는 대화 상대지. 그치? 그럼 할머니를 위해서 높임 표현이 어디가 있었을까? 요자예요. 종결 어미로 높여줘요. 상대 높임은 종결 어미를 높여주는 파트예요. 자, 여기 봐봐. 상대를 높여줄 때는 높이거나 낮추는 표현인데 종결 어미로 실현돼요. 이 내용은 아버지께서 어머니께 선물을 드리다 라는 거는 문장이에요. 하나의 문장 안에서 내가 듣는 상대인 할머니한테 높일 때는 이 마지막 종결 어미로 상대 높임법은 여기서 쓰여요. 그러면 아버지를 높여주는 이 문장의 주체는 주어는 아버지지? 아버지를 높여주는 표현은 뭐가 있었을까? 아버지께서. 그치? 그리고 뭐뭐 하시다. 이 표현이 아버지를 높여주는 표현이에요. 조사도 쓰였고 선어말 어미 시도 쓰였어. 앞에 우리 여기 연결하지 않았니? 높임 표현은 어디서 일어난다고 했어? 높임 표현은 선어말 어미에서도 일어난다고 했지? 그 시가 여기서 들어가요. 다음 시간에 우리 정확하게 할 거예요. 그럼 어머니를 높여주는 표현 찾아볼까? 객체. 객체라는 거는 우리 목적어, 부사어가 객체야. 대상. 어떤 문장에서의 대상. 어머니께 드리다. 자, 아버지께서 어머니께 주다라고 해도 되지. 근데 주다라는 단어를 뭐라고 바꿨어? 드리다라고 바꿨어. 아버지께서 나에게 드리다 해도 괜찮니? 안 되지? 그래, 드리다는 상대가 높아야 돼. 어머니라고 하는 높임의 대상이어야 돼.
선생님,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낮은 거 아닌가요? 아버지가 더 높은 거 아닌가요? 라는 거는 부모님은 둘 다 높일 수 있어요. 높이는 대상이고. 자, 그러니까 이 문장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판별이 되잖아. 그럼 높임 표현 다 할 수 있어요. 하나의 높임 표현 안에서, 하나의 이런 말 안에서 상대 높임, 주체 높임, 객체 높임이 그럼 다 쓰일 수 있니, 없니? 있어. 얘들아, 일단 요거부터 생각나. 괜히 우리가 이거 어떻게 세 개가 다 쓰일 수 있어? 에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경우가 다 쓰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상대 높임법은 어디를 높여줘요? 종결 표현을 가지고 상대를 높이기도 하는데 단 낮추기도 해. 얘들아, 낮추는 표현도 있어. 그래서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뉘어지는데 얘는 뒤에 가서 여기 있는 비격식체, 격식체 동그라미에 쳐놓고 다음 시간 다시 한번 자세히 볼 거야. 격식체, 비격식체. 자, 그리고 주체 높임법에서도 우리 실현되는 내용만 보자. 여기만 줄쳐놓고 할게요. 선어말어미 시가 붙습니다. 그리고 특수어휘가 붙습니다. 주격조사 깨서가 쓰입니다. 요 세 가지 실현 방법이 있어요. 주체 높임은. 주체 높임의 세 가지 실현 방법 하나, 둘, 세 개 줄쳐주세요. 주체 높임법이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하는구나. 앞에 선생님이 예문 들어준 문장에서 뭐가 쓰였니? 시 쓰였고 특수어휘는 안 쓰였네. 주격조사 깨서 쓰였고. 요거 찾아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객체 높임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줄만 쳐놓고 갑시다. 높임의 어휘, 특수한 어휘, 그리고 에게 대신 깨, 부사격조사 에게 대신 깨를 사용합니다. 앞에서는 둘 다 쓰였지. 특수어휘 들이다, 깨. 그럼 특수어휘, 둘 다 똑같은 특수어휘가 쓰이나요? 아니, 여기 있는 특수어휘와 앞에 있는 특수어휘 비교해봐. 혹시 똑같은 내용이 있는지. 없어. 얘들아, 57페이지 특수어휘랑 58페이지 특수어휘, 주체 높임의 특수어휘와 객체 높임의 특수어휘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의 특수어휘인지는 외울 필요 없이 문장의 의미만 파악해주면 돼. 알겠지? 아버지가 신문을 볼까? 보실까? 보시다 할 때는 시가 쓰인 거고, 아버지가 식사를 먹을까? 드실까? 그 드시다는 누굴 높여준 거야? 먹다를 높여주는 특수어인 거지. 그쵸? 할머니를 내가 데리고 와야 될까? 모시고 와야 될까? 모시고 와요. 할머니라는 객체를 높여주는 모시다라는 특수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안 쓰여, 특수어에는. 근데 의미만 따져주면 우리 금방 구분될 거야. 그 정도까지는 생각해줘야 돼. 알겠지? 자, 일단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높임 표현 이어서 설명할 거예요.